우리 구독자님은 혹시 그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공장 뭐 이런 단어 딱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 보통은 막 엄청 화려한 조명 쏟아지는 실리콘밸리 행사나 아니면 그 글로벌 IT 기업들의 매끈한 프레젠테이션 영상 뭐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창한 것부터 생각나거든요. 근데 진짜 거대한 변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생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그런 멋진 영상 대신에 아주 건조하고 딱딱한 16페이지짜리 공문서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네, 그 PDF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할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제목부터 숨이 턱 막혀요. 괄호 열고 별첨 1. 2026 인천 기초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문. 진짜 제목만 딱 들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창을 닫아버리고 싶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관공서 문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무미건조한 텍스트들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내면요. 정부의 자본하고 첨단 기술,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주 평범한 제조 공장들이 현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멱살을 잡고 끌고 가면서 얽히는지 그 역동적인 실행지도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거든요. 아, 역동적인 실행지도 표현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딱딱한 공문서를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서 인천시가 도대체 어떤 치밀한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지 짚어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조건들이 무엇인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니 해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돈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의 뼈대를 제가 좀 요약해드리면요. 인천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에서 16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16개사요? 네. 그리고 총사업비의 50%, 그러니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딱 7개월입니다. 오, 5천만 원으로 7개월? 네,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마치 정부가 비용을 반반 부담해주는 공장 맞춤형 인테리어 시공 뭐 이런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인테리어 시공이요? 그거 비유가 아주 좋네요. 단지 그 예쁜 벽지를 바르는 게 아니라 공장 곳곳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바르는 작업인 셈이죠. 맞아요. 데이터를 바르는 거죠. 근데 그 인테리어 시공이라는 비유가 진짜 재밌는 게 보통 인테리어는 한번 싹 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뭐 벽지 한번 바르면 몇 년 쓰니까요. 근데 이 공고문을 아주 꼼꼼히 뜯어보면 엄청 흥미로운 제한 조건이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이게 이미 과거에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던 기업도 이번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두긴 했거든요. 아, 재도전이 가능하군요. 네, 근데 무조건 기존에 도입했던 시스템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만 신규 도입이나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딱 못을 박아두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전에 1단계 지초공사만 지원받았던 곳이 이번에 다시 1단계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2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오케이, 허락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미 2단계, 3단계까지 갔던 공장이 요즘 우리 회사가 좀 힘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1단계 수준으로 5천만 원만 지원받을게요. 이러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가차 없이 잘립니다. 문서에 아예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적혀 있어요. 아, 예시까지요? 네,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초 수준의 MES, 그러니까 제조 실형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던 기업이 이번에 다시 기초 수준 MES를 신청하는 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옆 라인 공정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간 수준의 시스템을 빵빵하게 도입했던 회사가 기초 수준으로 확 낮춰가지고 신청하면 아예 불인정 처리가 됩니다. 오, 얄짤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지원금이 단순히 그냥 오래된 기계를 새 기계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을 대주는 그런 일회성 복지 혜택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업이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도록 정책적으로 멱살 잡고 강제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뒤로 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무조건 앞으로만 가라. 이거죠. 확실히 정부가 이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이요. 물론 개인한테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근데 문서에 보면 무슨 제품 설계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서 IoT 센서, OG, 빅데이터, AR, VR, AI, 클라우드 막 이런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들이 막 나열되어 있단 말이죠. 네네. 아주 화려하게 적혀 있죠. 솔직히 요즘 공장에 쓸만한 그 AI 시스템이나 클라우드 서버 하나 제대로 딱 구축하려고 해도 5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아, 부족하죠.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요. 예산이랑 이 목표 사이에 꽤 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인데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 사업의 아주 정확한 명칭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기초형 스마트 공장 구축이거든요. 아, 기초형이요? 네, 이 5천만 원의 진짜 목적은 하루아침에 막 사람 하나도 없이 로봇팔만 윙윙 돌아가는 그런 완벽한 AI 자동화 공장을 뚝딱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 문서에서 말하는 첨단 기술의 적용이라는 건 훗날 AI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장 바닥에 데이터를 모으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가장 밑바탕의 기초공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똑똑한 AI 로봇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로봇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먹어치울 데이터들을 수집할 그런 자잘한 센서들을 쫙 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5천만 원으로 공장 사장님들은 뭘 사게 되는 건가요? 문서를 보면 이 지원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아주 엄격하게 나누어 두었더라고요. 세 가지요? 첫째는 시스템 도입형으로 현장의 정보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언급하셨던 그 MES가 여기에 속하고요. 네네.
둘째는 설비 연계형입니다. 이건 기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 어떤 자동화 설비를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는 데이터 기반형으로 ERP 같은 네트워크나 제어 솔루션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용어들을 좀 현장의 느낌으로 살짝 더 풀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 좋죠. 그 현장 정보화인 MES, 즉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공장 기계들의 디지털 센서나 계기판을 달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눈을 달아주는 거죠. 네, 지금 나사가 1분에 몇 개 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라인에서 불량품이 몇 개나 발생했는지를 예전처럼 종이 장부에 연필로 끄적거리는 게 아니라 관리자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로 딱 띄워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그 세 번째 유형인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은 조금 더 사무실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사무실 업무용이죠. 방금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데이터가 회사 본사의 재고 관리나 영업 아니면 회계 시스템하고 하나로 쫙 연결되게 만드는 네트워크망이거든요. 그 두 가지 시스템을 지금 아주 정확히 구분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문서가 이 세 가지 지원 유형마다 아주 독특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두었거든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의무 지출 비율입니다. 의무 비율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시스템 도입형은 전체 예산 5천만 원에서 하드웨어 구입비가 60%를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기계값으로 3천만 원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설비 연계형은 하드웨어 비중이 80% 이하여야 하고요. 반대로 사무실 네트워크에 가까운 세 번째 데이터 기반형은 무조건 소프트웨어 비용이 6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와, 그 비율을 아예 퍼센트 단위로 법처럼 탁 박아두었네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상 지출 비율을 깐깐하게 통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공장 사장님들이 당장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거 사게 좀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비율 제한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공장 사장님들은 이 5천만 원을 당장 어디에 제일 먼저 쓰실까요? 아무래도 당장 오늘 하루 생산량을 늘려줄 기계를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10중 8구 비싼 하드웨어 깡통 기계를 사는데 다 써버리실 겁니다. 예를 들면 막 4천만 원짜리 최신형 자동화 드릴을 하나 딱 사는 거죠. 아, 드릴 좋죠. 생산성 확 올라가니까요. 근데 정부가 원하는 스마트 공장은 그렇게 고립된 기계 한 대가 혼자 윙윙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서에 아예 단순 자동화 설비 구축은 불가하며 반드시 소프트웨어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못을 박아둔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딱 알겠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비율을 60%나 80%로 제한해버리면 내가 4천만 원짜리 최신형 드릴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도 못 사죠, 단독으로는. 네, 무조건 그 기계의 작업 데이터를 메인 컴퓨터로 전송해주는 1,0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서 설치해야만 그 드릴을 살 수 있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물리적인 깡통 기계를 사더라도 반드시 소프트웨어적으로 공장의 다른 부분과 연동되게 만들라는 아주 강력한 강제 조항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데이터를 뱉어내게 만드는 거네요. 네, 쉴 새 없이 네트워크랑 소통하는 연결된 환경을 강제로라도 조성하겠다는 아주 치밀한 설계인 거죠. 기계만 달랑 사지 말고 무조건 시스템을 같이 사라 이거군요.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왜 하필 이 기초형 사업에 딱 맞게 책정되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엄청 빡빡한 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는 이 5천만 원, 공장 입장에서는 꽤 탐나는 돈일 텐데 이거 신청서만 내면 그냥 다 주나요? 하이 설마요. 당연히 아니죠. 역시 아니겠죠. 아까 16개사 내외라고 하셨으니까 엄청난 바늘구멍일 텐데 이걸 통과하려면 100점 만점짜리 생존 게임, 즉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네, 일단 서류 심사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서 최종 60점 이상을 받아야만 간신히 합격선에 들 수 있어요. 60점이 커트라인이군요. 물론 인천시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곳에는 가점 2점을 주기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 공장이 혹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휴업이나 폐업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서류에 적어낸 낡은 설비가 진짜 현장에 존재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따집니다. 제가 사실 그 평가 지표 배점표를 좀 들여다보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이게 명색의 스마트 공장 기술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 사업이죠. 근데 배점을 보면 도입하려는 스마트 공장 기술 내용의 타당성이 20점이고 구축 목표가 20점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무려 35점이 배정된 항목이 기술이랑 전혀 상관없는 곳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아, 보셨군요. 네, 바로 기업 역량 항목입니다. 아니, 디지털 기술을 지원해주겠다면서 왜 갑자기 은행 대출 심사하듯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털어보는 거죠? 그 35점짜리 지표를 제대로 뜯어보는 게 오늘 이 문서 해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현장을 평가할 때 스마트 공장을 얼마나 예쁘고 멋지게 지을지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뭘 보나요? 상시 종업원이 몇 명인지, 최근 매출액은 늘었는지 줄었는지, 심지어 영업이익하고 부채 비율까지 아주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요? 기술 지원인데. 이게 과거 정부 지원금 사업들이 겪었던 아주 뼈아픈 역사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 들어보셨죠? 아, 좀비 기업이요? 대충 느낌이 오는데요. 기술 혁신 아이디어는 막 기가 막히게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따냈는데 정작 그 공장 자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이나 체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럼 정부 지원금으로 비싼 스마트 설비를 들여놨는데 한 6개월 뒤에 공장이 부도를 내고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헐, 그럼 그 비싸고 똑똑한 설비들은? 전부 다 고철장으로 팔려나가는 겁니다. 와, 끔찍하네요. 진짜 애써 깔아놓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이 5천만 원으로 진짜 사고 싶은 건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끊임없이 만들어낼 데이터의 연속성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위태로운 공장에는 아무리 스마트 공장 아이디어가 번뜩여도 절대 그 귀한 씨앗을 심지 않겠다는 아주 철저하고 냉혹한 투자 관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진짜 가장 현실적인 생존 논리네요. 살아남아서 데이터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진 우량 기업에게만 그 디지털 무기를 쥐어주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기술을 받아들일 밥그릇 자체가 쩍쩍 갈라져서 깨져 있다면 굳이 거기다 밥을 담아줄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와,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완벽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재무심사와 기술심사를 모두 뚫고 당당히 60점을 넘겨서 드디어 협약을 딱 맺었다고 치겠습니다. 네, 합격했습니다. 2주 이내에 5천만 원의 절반, 2,500만 원이 통장에 선지급으로 딱 들어옵니다. 만세! 이제 사장님 마음대로 막 공장 뜯어 고치고 장비 사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혹독한 시련은 그 돈이 통장에 딱 입금된 바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또 뭐가 있나요? 이 공고문의 후반부를 보면요. 정부가 단순히 돈만 쥐어주고 야, 7개월 뒤에 결과물 가져오세요 하고 절대 방치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구축제도라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관리 메커니즘이 바로 가동되거든요. 아, 전문가 구축지도요. 네, 저도 읽었어요. 총 10회에 걸쳐서 지정된 스마트 공장 전문가가 현장으로 직접 투입되더라고요. 네, 10번이나 가죠. 중간 점검을 하기 전까지 5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번을 공장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공장에 와서 그냥 사장님이랑 차 한잔 마시고 덕담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공장의 아날로그 업무 방식이 뭔지 아주 낱낱이 분석하고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 요구사항을 막 뜯어고치고요. 또 설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감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까지 아예 전담마크에서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회당 30만 원씩 책정된 이 전문가 수당도 도입 기업이 받는 그 지원금 예산안에 아예 필수로 편성되어 있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협약하고 나서 3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중간 점검도 받아야 하고요. 7개월 사업이 싹 끝날 때는 아주 엄격한 완료 점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완료 점검에서 만약에 기존 미달로 실패 판정을 받게 되면 벌어지는 페널티가 아주 무시무시하죠. 우리 구독자님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 헬스장에 등록을 했는데 정부가 등록비의 절반을 딱 대주는 겁니다. 야호! 하고 좋아했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빡세죠. 국가 대표급 PT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헬스장으로 막 찾아와서 제 운동 자세를 하나하나 다 교정하고 밤 뭐 먹었는지 식단까지 감시하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겠네요. 그렇게 7개월 동안 진짜 피 터지게 운동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딱 찍어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에 농땡이 피워서 몸을 못 만들었다. 그래서 실패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정부가 대준 헬스장 등록비를 제 생돈으로 전액 다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공고문에도 아주 선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완료 점검 실패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전액 환수. 너무 무섭네요. 심지어 타당한 이유 없이 중간에 사업을 그냥 안 해 하고 포기하거나 사업 종료 전에 인천이 아닌 타 지역으로 공장을 홀랑 이사가 버려도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합니다. 열절 없네요, 진짜. 회계 처리도 엄청 깐깐해요. 기업이 원래 알던 친한 개인 회계사한테 장부 검사를 대충 받을 수 없고요. 반드시 지정된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돈 쓴 내역을 다 검증받고 정산해야 합니다. 와, 완전 감시자이자 동시에 조력자인 셈이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숨막히게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듯이 관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종이 장부하고 아날로그 방식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던 중소제조기업이 고작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조직 전체의 체질을 디지털로 싹 바꾼다는 건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현장 직원분들의 내부 저항도 엄청 심하겠죠? 왜 일 늘리냐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 환수라는 엄청나게 끔찍한 채찍하고 10번이나 직접 찾아와서 족집게처럼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라는 당근이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정부도 단연간의 실패와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아, 기업 스스로 디지털 근육을 만들 수 없다면 아예 전문가를 딱 붙여서 억지로라도 디지털 근육의 기억을 몸에 확 새겨 넣겠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어느덧 벌써 이번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천시가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비주오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지역 제조업의 체질을 얼마나 치밀하고 엄격하게 개조하고 있는지 이 16페이지짜리 문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내용이 숨어 있었죠. 우리 구독자님도 이제 길을 걷다가 외곽에 있는 평범하고 약간은 좀 낡아 보이는 동네 공장들을 딱 마주치실 때 어쩌면 저 철문 안에서는 이런 치열한 데이터 혁신과 10번의 PT 교정 같은 뼈를 깎는 과정이 지금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겠구나 하고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막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저 멀리 실리콘밸리가 다 받지만요. 실제
그 첨단 기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단단한 토대는 바로 이런 5천만 원짜리 기초 공사들이 밑바닥에서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흥미로운 실행 지도를 덮기 전에 이 공고문이 우리에게 툭 던져놓고 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텍스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아직 남았나요? 네, 이 혹독한 7개월의 과정을 무사히 거치고 나면 인천에는 16개의 아주 반짝반짝한 새로운 기초형 스마트 공장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네네, 바디 프로필 찍은 공장 16개. 근데 문서의 세부 조항을 보면 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산출물 일체는 최소 2년 이상 의무적으로 기술 임치가 되어서 보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기술 임치. 여기서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해 기술 임치가 뭔지 잠깐만 짚고 가자면요. 일종의 기술 안전 공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전공고죠. 공장에 소프트웨어를 깔아준 개발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망해버려도 공장은 계속 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핵심 소스 코드를 제3의 공공기관에 딱 맡겨두는 거죠. 맞습니다. 반대로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이 자기들의 핵심 기술만 쏙 빼가고 입싹 닦는 걸 막아주는 훌륭한 보호장치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쌍방을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죠.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상상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7개월간의 지원 사업이 무사히 다 끝나고 그 안전하게 보호되는 시스템 위에서 16개의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윙윙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막 연동되어서 매일매일, 아니 1분 1초마다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제조 현장 데이터를 쏟아내겠죠. 아까 말씀하신 나사가 몇 번 조여졌는지, 온도가 몇 도일 때 분량이 제일 많이 나는지 같은 진짜 살아 펄떡거리는 현장의 데이터들 말이죠. 네, 바로 그 진짜 데이터들이요.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쌓이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의 진정한 주인이자 훗날의 수혜자는 결국 누가 될까요? 와, 갑자기 소름이 살짝 돋는데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단지 공장 인테리어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라 미래의 AI 생태계를 움직일 거대한 데이터 유전에다가 빨대를 딱 꽂는 시추 작업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당장 내일 공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도 물론 사장님께는 중요하겠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16개의 작은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이 모이고 또 모여서 훗날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똑똑하게 학습시킬 거대한 AI 생태계에 피와 살을 끊임없이 공급하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무미건조한 공문서 한 장이 깊숙이 품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야심찬 청사진일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굳이 막 화려한 테크 기사들 다 놓아두고 이 딱딱한 공문서를 파헤쳤는지 이제 완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마법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니죠. 기존의 그 낡은 뼈대 위에 꾸역꾸역 데이터를 바르고 전문가의 잔소리를 막 들어가면서 억지로 디지털 근육을 찢어가며 키우는 그 지루하고도 치열한 현장의 시간들이 진짜 혁신의 민낯이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 스스로의 일상이나 혹은 직장 업무에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 센서를 달고 계신지, 혹시 내가 과거의 익숙함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파고드는 이번 심층 탐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